자, 우리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015년도 1회 시험지 같이 풀이해 보면서 어떻게 시험지 안에 답이 다 있는지, 왜 제가 여러분에게 검정고시 국어는 시험지 안에 답이 다 있다. 눈이 있고 읽을 수 있고 내가 그 말의 개념만 뜻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이해만 해낼 수 있으면 시험지 안에 답이 다 있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좀 기출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예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규정을 주는 문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규정을 주고, 자, 그 규정을 적용한 예를 찾아라. 받침, 기역. 자, 기역 옆에 이렇게 가로로 묶인 애들은 뭡니까? 가로로 묶인 얘네들은 다 받침에는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가지만 발음 날 수가 있죠. 그것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자, 여기 나온 쌍기역, 키읔, 기역시오, 리을, 기역 얘네들 다 뭘로 발음 나는 애들이냐면 기역으로 발음 나는 애들이에요. 자, 옆에 가로에 묶인 애들은 받침에서 그 앞에 온 자음으로 발음 나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 디귿 옆에 시오, 쌍시오 얘네들도 다 뭐예요? 얘네들도 자, 발음에서는 다 받침에서 발음이 다 디귿으로 나는 애들. 자, 비음 옆에 묶인 애들도 그런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자, 이렇게 세 개인 거예요. 받침에서 발음 나는 거 가지고 봤을 때는. 자, 기역, 디귿, 비읍. 이것들은 니은, 미음 앞에서 자, 이응, 미은,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개죠. 기역, 디귿, 비읍.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자, 이렇게 세 개고, 자, 이렇게 세 개로 바뀔 때 이게 순서대로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이 없으면 지금 이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역, 디귿, 비읍이 받침에 없는 거 다 빼버리면 돼요. 자, 받침에 이거는 니은이잖아요. 그쵸? 기역, 디귿, 비읍 없죠? 자, 신라도 마찬가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규정 읽으면서 받침, 기역, 디귿, 비읍. 그러니까 기역 아니라 쌍기역이나 키역 이것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거 아니면 빼주는 거죠. 자, 얘네 안 되네. 자, 그리고 니은, 미음 앞에서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받침 여기에는 기역이 있고 이번에는 여기 4번에는 비읍이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니은, 미음 앞에서라는 건 뭐예요? 자, 기역 뒤에 그러면 니은, 미음 중에 하나가 와야 돼요. 자, 여기는 이번에는 미음이 있죠? 그런데 밥솥에는 시옷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니은, 미음이 없죠? 자, 그러니까 얘는 규정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을 잘 읽기만 해도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이 규정 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자, 기억하고 가로 쳐놓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뭐라고 여기시냐면 기억하고 똑같은 애들. 자, 여기가 한 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으로 해서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는 애들. 자, 그리고 디귿으로 해서 옆에 묶여 있는 애들. 비읍으로 해서 묶여 있는 애들. 자, 그래서 얘네 쌍기역이든 키읔이든 기역시옷이든 자, 요런 것들이 표기에 나왔을 경우에 부억 같은 경우에 어때요? 자, 키읔이에요. 그쵸? 하지만 발음은 뭘로 난다? 부, 억. 기억으로 발음 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받침, 키읔은 어차피 발음이 기억으로 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가로에 있는 애들은 이 앞에 앞에 있는 그 자음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죠.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니은 미음 앞에서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국물에서 이 기역의 위치를 잘 보세요. 국물에서 이 기역의 위치는 자, 물 앞이에요. 그러니까 미음 앞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미음 앞에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알아두셔라.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문제 충분히 푸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좀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자,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 또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조음이치 같은 애들끼리 바뀌는 거죠. 요거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비음하네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혹 규정을 몰랐고 혹 공부를 비음화에 대해서 안 했을지라도 지금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국어 시험을 제가 시력 테스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 자,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성어 찾으라는 거죠. 자,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또는 작용 뭡니까? 동사 찾으라는 거죠. 합성어이면서 동사인 거. 자, 한번 볼까요? 뛰다, 놀다가 합쳐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뛰다 어근이고 놀다 어근이에요. 자, 뛰놀다 합쳐졌어요. 자, 그런데 움직임 작용이죠? 정답은 요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얘는 달하고 리로 나누면 뜻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쵸? 얘는 나눌 수가 없어요. 얘는 단위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높다 푸르다가 합쳐진 거예요. 그쵸? 높다 어근이고 푸르다도 어근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합성어는 맞겠지만 얘가 움직임입니까? 노프로다가 아니죠. 얘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죠. 얘는 형용사라서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새하얗다. 자, 이거는 나눌 수 있겠죠. 새 하얗다. 자, 근데 이 새가 벌드가 아니에요. 그쵸? 온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새하얗다, 새파랗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이는 접사예요. 새가 접사니까 이 새하얗다는 뭡니까? 얘는 파생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3번 볼까요? 자, 밑줄 친 단어의 뜻을 포함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잘못한 대가를 치르다, 가격을 내리자, 타인에 대한 배려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자, 대가, 가격, 가치. 자, 요거 세 개 다 지금 다른 말인데 요 단어의 뜻을 다 포함하는 말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거 넣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잘못한 값을 치르다. 값을 내리자 손님이 늘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이거 다 되네, 그쵸? 자, 그럼 목도 넣어볼까요? 잘못한 몫을 치르다. 뭐가 좀 이상하죠? 몫을 내리자. 완전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넣어보시면 된다는 거. 잘못한 결과를 치르다. 이상하죠? 결과를 내리자 안 되죠? 자, 수치도 마찬가지 넣어보시면 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듣는 이를 높이고 있는 문장은 자, 요거 어떤 높임법에 대한 문제예요? 요거 딱 보는 순간 상대 높임법의 개념이 여러분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 문제네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죠. 자, 듣는 이를 높이고 있는 거. 어제 아버지께서 귀가하셨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제가 형 대신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듣는 이 높이고 있는 거죠. 자, 쉬운 문제인데 이게 뭔 소린가 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듣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상대일 때, 듣는 사람이 제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손 씻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손 씻으세요. 손 씻으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렇게 높임, 듣는 이를 높이고 있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귀가 하셨어. 근데 이게 갖단다. 사전을 찾아보내. 이거 다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듣는 이를 높이고 있는 문장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특징 물어봐요. 그쵸? 적절한 거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윗글에 드러난 고향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니까 세 개는 맞을 거예요. 그쵸? 미리 현재들을 보면서 한가롭고 평화로웠던 공간, 어린 시절 꿈을 간직한 공간, 고단하지만 가족들과 단란했던 공간, 풍경은 아름답지만 인정이 메마른 공간. 자, 요 중에서 뭐가 아닐까? 그래서 읽다가 관련된 부분 나오면 바로 선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 것은 자,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거 있다 있는지 한번 봅시다. 윗글과 다음 시조의 공통된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위에 이 시의 정서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시를 보도록 할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쥐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고향의 모습이에요. 그쵸? 고향의 모습. 우리는 고향의 모습일 거라는 걸 6번에서 선지해서 윗글에 대한 고향의 모습 아직 시 읽지 않았지만 고향 얘기 나오겠네. 자, 근데 그 고향의 모습이 어때요? 자, 황소가 이렇게 게으른 울음을 울고 아름답고 뭔가 평화롭고 한가롭고 이런 느낌 주네요, 여러분. 요거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그리고 여기 기억이 있죠, 여러분. 금빛 게으른 울음. 자, 근데 기억 관련된 게 있었잖아요. 공간감적 심사. 금빛 게으른 울음. 울음은 청각. 금빛은 시각. 그렇죠? 근데 금빛 울음이라고 했어. 그렇죠? 금빛 울음이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청각의 시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청각인데 그거를 시각으로 표현했죠. 자, 이렇게 감각을 전이시키는 것이 공간감적 심사.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먼저 파악하실 수 있겠죠.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자 이런 거 보면서 시적 허용이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밤바람 소리 청각적 이미지 나왔네요.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자, 어린 시절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주무시던 모습도 생각이 나나봐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연마다 후렴구 나오는 거 보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볼까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자, 파란 하늘빛은 시각만 쓰였네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칠리야는 잊힌다는 거예요? 안 잊힌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잊혀지지 않는다 라는 서리적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미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자, 이것도 그냥 시각이 쓰였을 뿐이지 감각의 전이는 없네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버든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쥐고 이삭 줍던 곳. 자, 고향에 대한 이미지들을 계속 얘기해 주네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꿈에서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늘에는 성금별. 자, 요것도 그냥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윗글의 특징 물어봤어요. 그쵸? 자, 반어적 표현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그런 거 나타나지 않았어요. 감정을 절제하여 뭐 객관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았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대상을 관찰한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다는 나가 나왔냐 안 나왔냐 가지고 판단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나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읽는 중에 나가 나왔나 안 나왔나, 나가 나오면 표시를 해두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아니고 드러났어요. 나라고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 후렴구 사용. 근데 여러분이 위에서 판단 못했어도 이 5번 문제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에 계속 보였잖아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후렴구 계속 사용하는 거 보였는데 그쵸? 후렴구를 사용하면 시 전체에 당연히 연마다 같은 거를 계속 붙여놓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에 다 똑같은 핀을 하나씩 꽂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통일된 인상 주겠죠. 후렴구 사용하면 당연히 시 전체에 통일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겠죠? 자, 그 다음 고양이 모습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그쵸? 어린 시절 한가롭고 평화로웠던 공간 우리 아까 읽으면서 파악을 했죠. 얼룩배기 황소가 끔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 자, 요거 가지고 어린 시절 꿈을 간직했던 공간. 자, 뭘 가지고 어린 시절 꿈을 간직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막 그 이제 뭐 화살 찾으려고 뭐 함추름 휘적시던 곳 뭐 이 연을 가지고 어린 시절의 꿈을 간직한 공간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고단하지만 가족들과 단란했던 공간. 여기 보면 아버지가 어때요?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연에 보면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도란다,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고단하지만 가족들과 단란했던 공간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풍경은 아름답지만 인정이 메말랐다. 여기 보면 이삭 줍던 곳, 이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삭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걷어들여야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삭도 줍던 곳.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이 메말랐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X선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은 이미 풀었고 8번을 봅시다. 자, 윗글과 다음 수의 공통된 정서. 자, 윗글은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황진의 시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잘라내서 동지는 밤이 제일 긴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긴 밤을 한 부분을 잘라내어 가지고 춘풍 봄바람 이불 아래다가 서리서리 음성상징어 쓰였네요.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어든 이거를 굽이굽이 펴서 님하고 시간을 길게 갖고 싶다. 그러니까 님에 대한 어떤 사랑, 뭐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님이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위의 작품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래서 공통된 정서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은 그리움.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 포근함, 기대감, 서러움 다른 거 잡을 수가 없지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연려춘향 수절가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지금 세 개는 맞는 거라는 거죠.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에 3, 4조, 4, 4조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연려춘향 수절가니까 지금 이게 이제 판소리 같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여러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춘향가잖아요. 춘향가. 자, 그러니까 당대 지배층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여러분. 변사또에 대한 어떤 풍자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이거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인물 간의 대사 위주로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 자, 배경 묘사. 배경이라는 것은 사건이 벌어지는 어떤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묘사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억에서 리을이 있을 건가 봐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 자, 근데 뭐 수령들의 행동 해학적으로 춘향이 해학된 이유. 자, 이거는 그때그때 마다 맞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면 A와 같은 방식의 언어유가 나오나 봐요. 근데 같은 방식의 언어유에 해당하는 건 A 보고 바로 와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수령, 도망할 제, 거동보소. 자, 우리는 지금 운율 드러나는 문체인지 보려고 했는데 모든 수령, 찍, 도망할 재지, 거동보소 막 444로 지금 이미 그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인계 잃고 과줄 들고. 그러니까 인계가 중요한 거예요. 도장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잃고 과자를 들고 병부가 중요한 건데 병부는 잃고 송편 들고. 자, 계속 444네요. 그쵸? 자, 송편 들고 통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니 검은 고요 깨지느니 북장구라 본관이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양지 눈뜨듯하고 내하로 들어가서. 자, 지금 이제 조금 말들이 사사사로 많이 좀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판소리잖아요. 지금 연려춘향 수절가. 그래서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 항상 이 판소리에서는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확인했고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기억. 자, 아까 뭐 인계 잃고 과줄 들기 했던 그 부분,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 다들 되게 정신없어하는 부분이죠. 수령들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재밌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해학적 재미있는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자,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원래는 추워라, 바람이 들어온다, 문 닫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죠. 여기서 그런 걸 찾아보면 몇 번이에요? 자, 요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뭐 고향이 제주라서 제주가 많구나. 이 발음의 같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들 한번 보시고 자, 왜 2번이 정답되는지 여러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관청생은 상을 잃고 문짝이고 내달리니 서리옥줄 달려들어 후다다닥 애고 나중네. 이때 수의사또. 자, 수의사또라는 인물 나와요. 그쵸? 자, 그래서 인물 나올 때 항상 표시를 해주세요. 이골의 대감이 자정하시던 골이라 번화를 금하고 객사로 사처하라. 자정된 후에 본관은 본고 파직하라. 자, 본관은 본고 파직이요. 사대문에 방붙이고 옥형리 불러 분부하되 내골 옥수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문제 후에 무죄자 방송할 때 죄가 없는 자는 방송할 때 저 계집은 무엇인다? 형리가 말하기를 기생 월매 딸인데 자, 저 계집이 누구지 한번 봅시다. 월매 딸 누구예요? 춘향이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했더니 무슨 죄냐? 지금 어사또가 신문하는 장면이죠. 형리가 말하기를 본관사또 수청으로 불렀더니 수청 들라고 불렀는데 수절 정절이라 수청을 아니 들고 관전에 그 포악한 관전의 말을 듣지 않은 춘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춘향이 하옥된 이유 잘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사또가 분부하되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포악하였으니 살기 바라냐. 자, 내 수청도 거역할까 이렇게 하면서 내 수청 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춘향이가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들마다 아주 그냥 훌륭한 명관이네 명관. 자, 요거는 어사또의 공명정대함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 사용한 거죠. 반어적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겠죠. X죠. 수의사또 들으시오. 자, 수의사또가 누군지 알겠네요. 수의사또 누구예요? 어사또를 수의사또라고도 하는 거네요. 층암점 위밤 높은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록죽 푸른 남기 눈이 온들 변하리까? 물어보는 거 뭐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연물에 빗대어 춘향의 의지를 아주 잘 강조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계속 어땠어요? 계속 읽으면서 어때요? 대화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판단 안 되는 논지가 어디예요? 지배층에 대한 풍자. 지금 위에 막 칼집 쥐고 오줌 누기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수령 도망할 제 거동보소 이랬죠. 그러니까 당대 지배층이 지금 어사또 왔더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막 정신없이 막 이제 막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배층에 대한 풍자다라고 지배층이지 막 우스꽝스럽게 도망치느라 정신없어요. 자, 그거 가지고 지배층에 대한 풍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배경 묘사를 뭐 이렇게 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요거가 X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11번 풀었고 12, 13번을 가봅시다. 세계 인권선언문이라는 게 나왔네요. 자, 윗글을 선포한 목적. 윗글을 읽으면서 선포한 목적을 잘 찾아보고요. 또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것. 자, 선포한 목적이 회원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함인지 침해당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인지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서인지 만약 이거라면 대비의 관점 쓰겠네요. 그쵸? 자, 인류의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을 어떤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읽고 답할 수 없는 거. 선언을 선포한 주체. 자, 요거 나왔을 때마다 표시합시다. 선언을 제정한 배경. 선언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대상. 선언 위반했을 때 제재 조치. 자, 어떤 것이 안 나왔는지 확인하면서 읽어봅시다. 인류 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리라. 유엔 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자 유엔 헌장 얘기를 하네요. 그쵸? 자 그다음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 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 세계 인권을 선포한다. 자, 왜 선포하는지 얘기를 하네요. 그 했던 약속들, 그래서 지금 유엔 헌장에서 했던 약속들을 자, 제대로 실천하려면 자,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보편적 자유와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자, 회원국 국민들의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다 공통 기준으로 이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다. 선포하는 목적 나왔어요. 그쵸? 회원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맞죠? 자, 어디에 있었어요?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 신장을 위해. 자,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 답의 근거 여기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 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자, 2조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자, 여기서 1번은 우리가 풀었어요. 그쵸? 자, 역사적 사례 제시하기 위해서 아니고, 자, 요거의 차이점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언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과정이라는 건 이렇게 순서가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선포한 주체는 누구예요? 유엔 총회가 선포한다고 주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배경 얘기했습니까? 자, 배경은 지금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생각해봐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래서 하는 거야 라고 여기에 이 앞부분이 바로 배경 부분이다라고 여러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 선언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살아갈 권리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 어떤 그 제재를 받는다, 어떤 경고를 받는다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꼼꼼하게만 읽으면 절대 틀릴 리가 없는 문제라고 여러분이 집중만 잘해서 읽는다면 눈 크게 뜨고 잘 집중만 해서 잘 이해하면서 읽으면 틀릴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거. 자, 박안서의 트럭 아저씨. 자,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나가 나오나 봐. 그쵸? 현재까지 채소 농사 짓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나는 트럭 아저씨의 채소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지 확인해 봅시다. 나의 동네는 화소와 채소를 같이 갖고 있는지 많은지 확인해 봅시다. 식구들은 채소를 다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좋아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와 같이 관용적 표현이 사용됐니? 이따 읽어보고 바로 관용적 표현이 사용됐니? 찾아보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 기업과 니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자, 기업과 니은 확인하고 바로 또 와서 보면 좋겠어요. A, B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품. 자, A와 B를 보고 바로 여기 와서 풀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당이 있는 집에 산다고 하면 다들 채소를 심어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한다. 나도 첫 해에는 열무하고 고추를 심었다. 그러나 매일 하루 2번씩 오는 채소 장수 아저씨가 단골이 되면서 채소장 농사가 시들해졌고 작년부터는 아예 안 하게 되었다. 트럭에다 각종 야채와 과일을 싣고 다니는 순박하고 건강한 아저씨는 싱싱한 채소를 아주 싸게 판다. 멀리서 그 아저씨 트럭에 싣고 온
온갖 채소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뭐라도 좀 팔아주어야 할 것 같은 마음보다 먼저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 자, 여기 볼까요? 자, 뭐라도 좀 팔아줘야 할 것 같아서 마음보다 먼저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 이 사람은 막 계산적이고 까다롭고 무심하고 이거보다는 여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네. 인정스러운 것에 그를 기다렸다가 뭐라도 팔아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아는지 아저씨도 손이 크다. 자, 여기서 손이 크다라는 건 관용 표현이네요. 자, 그런 관용적 표현이 사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이거는 목이 아프다는 실제로 목이 아프다는 거죠. 환절기보다 목이 아프다는 건 실제로 목이 아프다는 거니까 이것이 관용 표현이 아닌 게 되겠네요. 눈이 높다 이거는 뭔가 좀 식견이 있다, 안목이 높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발이 넓어서 이거는 인맥이 넓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귀가 얇아서 이건 진짜 귀가 얇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 쉽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 1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너무 많이 줘서 왜 이렇게 싸요? 소리가 절로 나올 때도 있다. 그러면 아저씨는 물건을 사면서 싸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웃는다. 내가 싸다는 건 딴 물가에 비해 그렇다는 소리지 얼마가 적당한 값인지 알고 하는 소리는 물론 아니다. 트럭 아저씨는 다듬지 않은 채소를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그걸 손질하는 것도 일이다. 많이 주는 것 같아도 다듬어 놓고 나면 그게 그걸 거라고. 우리 식구들은 내 수고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아까 식구들이 뭐 그 수고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자, 요 선지에 대한 근거 확실하게 나오죠 지금. 아, 이거는 X구나 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뒤란으로 난 툇마루에 퍼더 버리고 앉아 흙 묻은 야채를 다듬거나 콩이나 마늘을 까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다. 뿌리채에 뽑혀 흙까지 싱싱한 야채를 보면 야채가 아니라 푸성기라고 불러주고 싶어진다. 자, 야채, 기억의 야채. 야채는 어떤 야채예요? 뿌리채 뽑혀서 흙까지 싱싱한 야채가 이 기억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내 기억은 손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어때요? 오케이죠. 자, 뿌리채 뽑혀서 아저씨가 준 거는 대신에 근데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손질을 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되겠네요. 요게 맞는 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직접 심고 키우는 보람 느끼기 아니죠. 지금 아저씨한테 산 그 채소에 대해서 다듬지 않은 이 채소, 자, 요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손에 흙을 묻혀 가며 푸성기를 손질하려면 같은 흙을 묻혔다는 걸로 그걸 씨 뿌리고 가꾼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흙에서 나 자란 그 옛날의 시골 계집애와 현재의 나와의 지속성까지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아주 기분 좋고 으슥한 느낌이다. 어쩌다 슈퍼에서 깨끗이 손질되어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야채. 자, 똑같이 야채인데 문맥상 얘는 그 트럭 아저씨한테 산 다듬지 않은 채소고, 자, 깨끗이 손질되어서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야채. 자, 요거를 보면 공장에 자동 운반 장치를 타고 온 공산품 같이 푸성기 같지는 않다. 얘는 이 기억의 야채는 푸성기 같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건 볼까요? 니은 어린 시절에 나를 떠올리게 한다? 깨끗이 손질되어 스티로폼 용기 담기 용기인 게 아니죠. 씨 뿌리고 가꾼 이들과 연대감을 갖게 된다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기억에서 이 얘기가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게 한다 얘기 나왔었죠. 자, 그래서 왜 아닌지까지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 자, 다들 조금씩은 마당에 딸린 땅집 동네라 화초와 채소를 가꾸는 집이 많다. 자, 요게 또 뭐에 근거가 됩니까? 나의 동네는 자, 화초와 채소를 가꾸는 집이 많다. 저 3번 선지하고 방금 얘기한 이 부분하고 대응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경제적인 이점은 미미하지만 청정 야채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그것도 약간은 부럽지만 나에게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대로 먹고 사는 게 제일 속편하고 합당한 삶인 듯하다. 무엇보다 내 단골 트럭 아저씨에게 불경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자, 이거는 인정스럽다
라는 거하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나는 현재까지도 채소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게 왜 X인지 여러분 근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안 한다 라는 얘기가 해요. 작년부터는 아예 안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X가 되고, 자, 채소 가격에 부담을 느낀다 라고 했나요? 왜 이렇게 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는 선지라고. 왜 아닌지까지 여러분 다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 한번 볼게요. 윗글의 표기상의 특징 물어봤어요. 표기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습니다. 문장보호 사용됐는지, 주격조사 이만 사용됐는지, 혹시 가가 나오지는 않았는지. 자, 독립신문이면 조금 후반이잖아요. 그쵸?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두자운거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근데 여기 보이네요. 그쵸? 자, 이어적기, 끊어적기 모두 사용되었는지. 자, 이어적기가 뭐고 끊어적기가 뭔지 말씀드렸었죠. 자, 이어적기는 뭐예요? 수, 피 이렇게 하는 게 이어적기죠. 끊어적기는 뭐예요? 수, 이 이렇게 하는 게 끊어적기죠. 자, 그 다음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세 개는 맞는 거예요. 자, 국문, 한문. 근데 뭐가 배우기가 쉽다? 국문이 배우기가 쉽다. 자, 이 사람의 생각 맞는지 봅시다. 조선에 국문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국문을 쓸 때 구조를 띄었어야 알아보기 쉽다. 띄어쓰기 얘기하는지 봅시다. 국문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게 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게 하려고 하는지 봅시다. 자, 우리 신문이, 자, 원래는 우리 띄고 신문이죠. 자, 띄어쓰기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자, 이 신문은 국문으로만 쓰네요. 그쵸? 자,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자, 여기 우리 신문이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지금? 끊어적기예요. 그런데 쓰는 것, 은이죠. 근데 쓰는 것은 이렇게 한 걸 봤을 때 요거는 또 뭐예요? 이어적기가 또 보이기도 하네요. 자, 상하기천이, 자, 여기는 끊어적기 잘했는데, 다 보게 함이라, 여기도 끊어적기 했네요. 또, 자, 여기서 뭐가 보여? 어두자운근 보여요. 사용되었어요. 어두자운근. 공문은 이렇게 귀절을 떼었은즉, 어두자운근 또 있네요.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다 떼어쓴, 귀절을 떼어쓰는 얘기하네요. 그쵸? 떼어쓰는 이유는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래요. 자, 그러니까 공문을 쓸 때 구절을 띄어서 알아보기 쉽다. 자, 요거 완전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배와 능통한 후에야 외국구를 배우는 법인데, 조선에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배우더라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미라. 국문 잘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여기 지금 19번에 2번 선지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많다. 자, 요거 X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은 자기 나라 말부터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한문부터 배우더라. 국문 몰라도 한문부터 하더라. 자, 그 다음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나 나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더 좋은 점이 무엇인고 하면, 첫째는 배우기가 쉬우니 좋은 글이다. 자, 배우기가 쉽다. 국문은 한문보다 배우기가 쉽다. 자, 근거 여기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 인물들이 알아서 백사를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뭐 100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기 전 모두가 보고 알아보기가 쉬울 터이라. 자, 지금 국문으로 쓴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려는 거네요.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맨 앞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기천이 다 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글쓴이는 국문으로 써서 많은 사람이 신문 보게 하려고 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한문만 늘 써 버릇하고 국문은 패한 까닭에 국문으로 쓴 건 조선 인민이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자, 여기 이런 데도 지금 이어적기 쓰였네요. 끊어적기, 이어적기 같이 쓰이네요. 자,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자, 우리라면 이렇게 띄어쓰기 했겠죠?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지 이거 한신문일 아니냐.
자기 말로 쓴 거는 못 알아보고 한문으로 쓴 것만 알아보고 자 요거는 진짜 한심한 일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 문장부 점 물음표 이런 거 사용됐나요? 문장부 사용되지 않았네요. 주격조사는 이만 사용됐나요? 주격조사 이도 사용됐죠. 여기 상하 기천이. 자 하지만 주격조사 가도 사용이 됐어요. 어디서 됐습니까? 보기가 쉽고 자 여기서 주격조사 가가 쓰였죠. 여러분 읽으면서 표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요것도 X. 자 이어적기 끊어적기 계속 쓰인 거는 제가 확인을 해드렸죠. 네, 정답은 4번. 여러분 나머지 선지가 왜 X인지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도 읽으면서 풀었고 자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꽃샘추위가 물러가는 4월입니다. 우리 뭐뭐해에서 그동안 미뤘던 자 미루다가 기본형이에요. 미루었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루하고 엇하고 합쳐져서 미뤘던이 돼야지 미러라고 되면 갑자기 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안 되겠죠? 자, 요거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걷기 대회를 개최하오니 뭐뭐의 구성원, 자격, 신분을 나타낼 때는 서로 써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요거 아주 적절하네요.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기한 내에 절대로가 아니라 절대로 뒤에는 부정어 와야 되거든요. 납부해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뭐 이런 거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와 바람이 불 경우 하면 안 되겠고요. 자, 바람과 비가 내릴 경우는 맞습니까? 안 되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경우 하든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경우 하든지 자 서술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다 이걸 놔두려면 비가 내리고 자, 요 얘기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항상 나오는 거죠. 빵과 우유를 마셨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또 뭘로 시험에 잘 나옵니까? 노래와 춤을 췄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거랑 또 같은 이렇게 조금 바꿔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자 보면 메밀꽃 필 무렵 내용 일치 문제 나왔어요. 그쵸? 자 내용 일치하는 거 찾으라고 했는데 글 읽기 전에 선지부터 보라고 했죠. 성서방내 처녀 봉평에서 뛰어난 미인인가 봅시다. 성서방내는 허생원을 피해서 제천으로 도망갔는지 봅시다. 허생원은 성서방내 처녀를 만나려고 물방 앞반에 들어갔는지 봅시다. 동의는 허생원의 이야기를 듣기가 거북해서 꽁문에 섰는지 봅시다. 자 그리고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됐는데 기업과 니은을 이따가 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요 문제를 또 한번 보면 좋겠네요. A에 대한 설명 A 읽고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조선달의 역할 조선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잘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요. 허생원은 오늘 밤이 인연을 회상하는 시간인지 대화로 이동하는지 창피함에 주저하는지 이야기를 하는 현재 시간인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오늘 밤에 또 그 얘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허생원이 나오고 조선달이 나와요. 친구가 된 이래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 할 대로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 쳐다봤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의 가재 지난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었다. 대학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게으를 하나 건너고 벽판과 산길을 걸어야 한다. 자, 2년을 회상하는 시간, 뭔가 옛날에 어떤 일을 얘기하려는 시간 같아요. 그쵸? 자, 오늘 밤은 지금 얘기하는 현재 시간 4번 선지 맞다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창피함에 주저하는 시간, 창피함에 주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쵸?
오늘 밤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피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기억 요 한 문단을 보고도 3번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이 요 정도로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길은 지금 산 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숲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지금 배경 묘사하네요. 그쵸?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의 걸음도 시원하다. 이거 다 배경묘사예요. 그쵸? 자, 배경묘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전혀 아니죠. 자, 감각적 묘사가 뭐예요? 이미지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쵸? 뭐 달의 숨소리 청각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달에 푸르게 졌다 뭐 이런 부분. 자, 온통 메밀밭에 피기 시작한 bus이 그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막 청각에 시각에 그 후각에 막 여러 가지 쓰였어요. 그쵸? 자, 감각적 묘사를 통해서 아주 서정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 오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짧은 문장입니까? 여기 보시면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엄청 문장 길어요. 짧고 압축된 문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급박하게 사건 전개되지도 않고 있고요. 험준한 산길을 객관적이 아니라 아주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두려움 전혀 안 줘요. 그쵸? X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뭡니까? 2번 된다는 거 A 읽고 바로 와서 여러분도 이렇게 풀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날의 역할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허생원의 말을 동의에게 전달해 주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쵸?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아 주는지도 읽어봐야겠어요. 그쵸? 허생원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고 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허생원의 말에 반론 제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계속 A 다음 부분 읽어봅시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자, 길이 좁아서 세 사람이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어요.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 밖으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자, 지금 여기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자, 동이는요, 어떻게, 길이 좁아가지고 맨 뒤에 쓴 거지. 일부러 맨 뒤에 섰다고 할 수는 없겠죠. 동이는 거북이에서 꽁무니 섰다. 요거 X 된다는 거 여기 보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자, 대화로 들어간다. 요것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객주치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공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남대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아까 성서방네 처녀 나왔었죠?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와, 제일 가는 미인이라는 거 여기 나왔네요. 그쵸? 자, 여기 21번에 1번 선지하고 지금 읽은 요 부분하고 대응하는 부분이네. 요거 맞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자, 지금 허생호는 성서방네는 처녀를 만나려고 물방앗간 들어간 게 아니라 왜 물방앗간 들어간 거였어요? 옷 벗으려고. 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물방앗간에 옷 벗으러 들어갔었죠. 3번 선지 아니라는 것도 지금 여기를 읽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팔자 있었나 보지. 자, 대화가 이어지네요.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 들고 날 판인 때였지.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겐 늘 걱정이 없었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자, 무섭고 기막힌 밤. 자, 성서먹는 처녀 만났던 날 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인연을 맺은 성서방의 처녀를 알게 되고 뭐 인연 맺은 시간 요거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봉평에 머물렀던 시간도 맞죠. 자,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과거 시간도 맞죠. 하지만 뭔가 기다림에 설레는 시간은 아니었죠. 우연히 만난 거였죠.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자, 이렇게 물어보네요.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웬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하단 말이야. 제천 장파는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꿩궈 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날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병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자, 우리 지문 다 읽었죠? 조선달의 역할 뭡니까 여러분? 동의에게 전달해 주는 거 안 나와요. 없어요. 잘못된 기억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말 그냥 계속 이어지게 계속 그 다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 그냥 그런 말 한마디 정도 해주는 정도 하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고 있다. 반론 제기 전혀 아니죠? 자, 잘 읽었으면 이것도 절대 틀리지 않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1번 전지 다 안 했죠? 성서방내가 허생원을 피해서 제차로 도망간 거 아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들 다 풀었고요. 자, 우리 25번 봅시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개요 문제 계속 한 문제씩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서론에서 얘기하고 본론에서 지금 저출산 문제의 원인하고 부담이 증가했다. 그리고 니은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돼요. 원인에 해당하는 건 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윗 상위 항목을 잘 보면 여러분이 정답을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풀이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